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페이지 92페이지 제2장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먼저 나왔어요. 원래 이제 조문 순서상으로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렇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 부분이 양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양이 많고, 그래서 시험에 이제 지금까지 좀 나왔던 내용들,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위주로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렇게 나갈 거예요. 나가고, 시험에 전혀 그래 이제 안 나왔던 부분은 좀 안 하죠.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한 번이라도 나왔던 부분은 다 합니다. 오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조금 할게요. 조금만. 자, 92페이지에 나오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원래 이제 여기 공법에 있었던 겁니다. 공법에 있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우리 시험 범위, 우리 과목으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 과목으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관한 내용인데, 말 그대로 이제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다 이 말이지. 토지거래함에 있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인데, 주 목적은 허가구역은 투기입니다. 투기 방지예요. 투기 방지.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탈세 방지 목적이에요. 주 목적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방지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보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뭐 신고해야 했습니까? 아까 부동산거래 신고. 네. 신고하라 했잖아, 그죠? 근데 허가구역이라 가지고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 받았는데? 네. 해야 됩니다. 자, 너무 정답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이 틀린 부분도 얘기하고 이래야지. 방송 분량도 있는데 막 너무 정답만 얘기하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도의 취지가 틀려요. 아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 방지 목적이고 부동산거래 신고는 탈세 방지 목적이다. 뭐 거의 같은 거겠지만 제도의 취지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허가 받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허가구역을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구역 지정. 누가 지정하는가?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그 다음에 지정기간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지정 목적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허가구역의 지정은 누가 하는가 하면, 허가구역의 지정은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이 두 사람이 누구?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지정권자예요. 허가구역 있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 있어요. 허가권자가 이거 허가권자 나중에 나올 거고, 허가구역 지정권자예요.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이 하나는 틀렸겠지 당연히. 국장이 아니고 국장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정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첫 번째 국가계획. 자, 여러분들 이제 공법 시간에 여러 가지 뭐 계획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계획 잘 안 나와요. 계획 잘 안 나오고, 공법 시간에 계획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자, 여러분들 국가계획이라면 지금까지 뭐 들은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또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공법만 뭐 쎄리 하는가 봐 그냥. 사실 이런 뭐 입문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런 거, 광역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거
그렇죠? 예. 하여튼 국가계획 할 말이 없어가지고 틀린 말을 해야 내가 뭐 얘기할 텐데. 국가계획의 그런 국가계획의 원활한 수립 지평이에요. 이런 걸 이제 계획들을 이제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하겠죠. 두 번째는 이러한 토지에 관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이제 목적인데 우리 시험은 목적은 잘 안 물어봐. 이거는 이런 목적들은 잘 안 물어보지. 이런 주어나 이런 걸 물어보지 서술어나 목적은 잘 안 물어 중간에.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이제 들어보면 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에다가 지정하는가 이 말이죠. 예, 허가구역은 투기 방지 목적이기 때문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투기적인 거래 성행, 투기 방지 목적이니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한다. 두 번째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다. 이것도 이제 투기 우려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러한 우려 지역까지 지정 대상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거의 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 대상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몇 년이냐면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이게 중요한 말인데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은 5년 단위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5년 단위로? 틀렸죠? 5년 단위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5년 단위로 지정해야 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5년 단위가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다는 거니까 허가구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5년일 수도 있고 기간이 4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그래. 5년 이내의 기간이니까.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틀릴 게 당연히 틀렸죠. 5년 이내의 기간. 이런 부분도 다 물어봐요. 5년 단위로 정한다. 틀렸습니다. 7년 단위로 정한다. 틀렸어요. 자,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중요한 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지정권자랑 기간, 지정기간. 지정권자는 두 사람이 누굽니까? 국장하고 시도지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기간이 5년 이내의 기간이라는 거, 이거 두 개를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개. 그러면 국장 같으면은 어느 지역에다가 지정하는가 그 말이에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이렇게 돼 있어.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 허가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수 있습니까? 네. 시도에. 그렇죠. 자, 그 지정하는 지역이 뭐 부산시와 경상남도하고 이렇게 걸쳤다든지 막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시도에 걸쳤으면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이 지정하지. 왜? 당연히 시장이랑 도지사랑 막 싸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정하겠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국장이 지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시도안의 일부. 동일 시도안의 일부니까 당연히 시도지사가 지정하겠죠. 같은 시도안이니까. 각 시도지사가 지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일단 구분하고, 물론 이제 동일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국장이 지정합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면 원래는 시도지사잖아. 근데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이니까 그에 따라서 지정하는 거니까 국장이 지정하겠다 이 말이지. 국가가 시행하니까. 자, 그래서 요게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랑 지정기간 두 가지만 두 가지 시험 나오겠죠. 두 가지. 자, 그러면 지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정 절차도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 지정 절차. 두 번째가 뭐냐면 지정 절차예요.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이거는 허가 절차가 아니에요. 허가 절차 아니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절차 아니고,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그 지정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두 사람이죠. 누굽니까? 국장하고 누구? 시도지사예요.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 절차에서 이 지정권자들이 일단은 지정 절차는 간단합니다. 지정 절차는 심의예요. 심의. 지정 절차는 심의. 그러니까 지정 절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심의를 거치는 이 말이지. 심의를 지정을 하려고 하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뜻이지. 그래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하죠. 그러면 그 지정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지정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지정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국장이 지정을 하려면 누구의 심의를 거치느냐 이 말이지. 누구의 심의를. 국장이 지정하려면 누구의 심의를 거치느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누구 심의? 중앙도계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다 이 말이지.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디? 지방? 보통 지방이라고 하죠. 지방은 어디 있느냐? 지방은 여러분들 몸에 있다고. 지방이 아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은 여러분들 몸에 있으니까 지방 아니고 시도입니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헷갈리면 안 돼요. 보통 지방이라고 합니다. 중앙이고 지방이고 하니까 지방은 아니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자, 그래서 심의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한다. 그래서 그 지정 내용 있죠. 그 지정 내용이 이번 시험 나왔었어요. 지정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 시험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한번 시험 나온 것들은 공부해야 돼요. 그 전에 안 나왔었거든. 근데 지정 내용,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형도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지문이 오타가 있었나? 오타가 있어요. 축척이라 나와야 되는데 죽척이라 나왔어요. 죽척? 그래가지고 모두 정답 처리해줬어. 전달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일부 고치라고 했겠죠. 고치라고 했는데 일부 전달이 안 된 이유로 일부 학교, 일부 시험장에 그래가지고 그걸 모두 정답 처리해줬단 말이지. 모두 정답 처리. 저는 이제 다 된 걸 봤어. 그 축척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험지 인력공단에 올려져 있어요. 시험지가 그 발표하는 날 그날부터 해가지고 그 보니까 축척돼 있더라고. 그는 발표 날 보니까 그게 이제 이유가 이제 오타가 나가지고 축척인데 죽척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전달이 안 돼가지고 모두 정답. 그게 거의 마지막 문제인가? 거의 그 몇 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40번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 그걸 모두 정답 처리한 거는 그 산림구인력공단의 약간 의도예요. 이불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 그렇죠? 그게 이제 합격자 수가 좀 작게 나왔다 보니까 이불로 좀 많이 좀 해주기 하기 위해서 모두 정답 처리.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답 처리하면 몇천 명이 더 합격이 돼요. 2~3천 명이 더 합격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불로 합격을 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1차를 받으게 되면 한 5천 명 됩니다. 그러니까 1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문제 한 문제당 한 2천 명씩 되니까. 중개사법에 두 문제잖아. 두 문제가 합격, 이불로 낸 거죠.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걸 몇 번씩이나 검수를 하고 몇 번 보는데 그걸 발견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불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있어. 의도적으로. 원래. 그래서, 그래가지고 합격하신 분은, 그죠? 좋은 거지, 뭐. 네, 그래가지고 두 문제를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두 문제, 중개사법에 한 문제는 뭐였냐면, 한 문제는
아까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법인하고 이제 이렇게 계약 체결할 때, 법인하고 계약 체결할 때 이제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를 원래는 이제 제출할 필요 없는데 이제 실무상으로 그걸 또 뭐 이렇게 실무를 예를 들어 가지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를 들어서 그것도 복수 정답을 해준 거예요. 원래 조문상으로는 예외라고 돼 있었거든. 국가하고 이제 거래할 때는 이제 법인이 국가일 때는 이제 일방인 국가일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자금조달 입주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은 실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복수 정답으로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거니까 이렇게 더 합격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편안하게 그런 거 상관없고 뭐 복수 정답이면 합격이든 뭐 모두 정답 필요 없고 그냥 넉넉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뭐 한두 개 모질해 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예? 힘듭니다 사람 그거 진짜. 예. 그게 지금 딱 점수도 그래. 약간 딱점주의죠. 딱점도 그래요. 60점 평균 60 딱점도 그래요. 딱점도 불안해요. 한 달 동안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뭐 OMR 카드 하나 잘못 짜서 한 거 같다 막 잘해요. 잘하는데 이제 딱 점수니까 한 개 잘못한 것 같아. 막 밀린 뭐 그런 것 같고 막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넉넉하게 그죠? 예, 뭐 편안하게 10점 정도 이상씩 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하여튼 이제 그게 나왔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추가해야 돼. 계속 문제가 나오면은 또 이제 관련 부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이제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양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정 공고할 내용 있죠. 공고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지형도도 공고를 해야 되거든. 그게 그 구역 있잖아요. 허가 구역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정 절차는 심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이게 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행정기관 제목을 붙이면은 행정기관 상호통지라고 있어요. 제목을 제가 붙인 건데, 자, 국장이 지정했잖아. 그죠? 허가구역을. 국장이 지정했으면, 국장은 알잖아. 자기가 지정했다는, 자기가 어느 구역인지. 국장이 지정했으면 이거를 갖다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한테 통보해야 돼요. 국장이 지정했잖아. 그러면 시도지사랑 일단 시군구에 통보해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시군구가 통보받아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국장과 시군구에다가 통보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서로 자기들끼리 다 행정기관 자기들끼리 다 통보한다 이 말이지. 상호통지한다 이 말이지.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시험제 물어봐요. 이런 것도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지정된 내용 통보 받겠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거를 관할 등기관서의 장, 등기소장회가 통지합니다. 등기소장. 등기관서의 장에다가 이거를 허가구역에 대한 그 내용을 통지해 줍니다. 등기소장에게. 그런 다음에 이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7일 이상 공고를 해요. 7일 이상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 전부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전부 지체 없이. 그리고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요.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이제 5번째가 뭐냐면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이 말이지. 지정된 허가구역의 지정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면, 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그 지정에 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지정에 관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지. 공고일로부터 5일 후.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공고되면은 그날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공고일로부터 5일 있다가 효력 발생하지. 그러면 공고일로부터 5일 안에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 효력이 5일 후에 발생하니까
5일 후부터 허가를 받아 이 말이에요. 그럼 빨리 거래를 해야 되겠지. 5일 안에. 그렇죠? 네, 그런 의미예요. 공고일로부터 5일 후. 그럼 요 5일을 갖다가 며칠로 바꾸겠어? 뭐 7일로 바꾼다든지 그렇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3일로 바꾼다든지. 하여튼 5일입니다. 요거 공고일 즉시 아닙니다. 최초의 지정을 말하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한꺼번에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5개. 요거 서로 바꿀 수도 있어요. 7일 이상 공고인데 뭐 15일 이상 공고, 7일이란 연납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서로.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허가구역에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 있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지정하고 싶다. 그걸 세 글자로 얘기하면 재지정이에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계속해서 지정하고 싶다. 세 글자 재지정입니다. 재지정. 재지정할 수 있겠지요? 자, 재지정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심의. 재지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거치죠. 심의 전에 의견 들어봐야 됩니다. 의견. 심의 전 의견 청취. 재지정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 거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견 청취. 그럼 누구의 의견 듣냐면 자, 국장의 지정 같으면은 시도지사의 의견이에요. 시도지사의 지정 같으면 시군구의 의견이겠죠. 그러니까 재지정의 경우에만 심의 전에 의견을 청취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최초의 지정은 의견 청취합니까? 최초의 지정은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만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지정 같으면은 의견 청취합니다. 심의 전에. 그러면 의견 청취하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재지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 재지정에 관한 이 내용 똑같이 이렇게 다 해야 되겠습니까? 재지정에 관한 내용 통지하고 등기수상 통지하고 7.13 공고 15일간 열람 다 해야 되겠습니까? 재지정 안 하고 이불로 틀리게 대답한 거예요 지금? 이불로 막 자, 재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 재지정이 됐다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려줘야 뭐 일반인이 알지. 가만히 있으면 뭐 압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재지정 됐다는 거를 갖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통지하고 똑같이 등기소장 통지하고 7.13 공고 15일간 1년까지 다 합니다. 그래야 알지. 그런데 재지정 같으면은 우리가 최초의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했잖아. 근데 재지정 같으면 다시 지정하는 거죠. 한번 지정했던 곳을. 그러면 이 재지정에 관한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재지정은 공고일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왜? 재지정은 왜? 한번 지정된 곳이잖아. 한번 그 전에 다 지정됐던 곳인데 또 5일 동안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 지금. 계속 연장해서 지정하는 거니까. 공고일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최초의 지정은 5일 후에 효력 발생이고 재지정은 공고일 즉시 효력 발생이다. 구분해야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국장하고 시도지사 지정권자죠. 지정권자가 딱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은 허가구역을 지정할 사유가 없어졌다. 첫 번째가 지정 사유가 없어졌어. 투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지정 요청이 이유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보니까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또 투기율 없으니까 지정 해제해달라 아니면은 축소해서 좀 지역을 축소해서 지정해달라라고 요청에 대해서 이 지정권자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이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에 대해서 축소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이 나온 거예요. 최초의 지정이고 여기 재지정이고 이거는 지정, 해제고 축소 지정이에요. 그러면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의 경우에도 이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예, 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정, 해제에 관해서 심의 거쳐. 축소 지정에 대해서도 심의 거쳐야 돼요. 심의는 다 거칩니다. 자,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 전에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의견? 의견은 안 듣습니다. 의견은 안 들어요. 의견.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장부수구청장, 그다음에 시도지사의 지정, 해제, 축소 요청. 자기들이 이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잖아. 요청했는데 또 무슨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의견 안 듣겠죠? 의견 안 듣고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은 일단 심의는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지정, 해제, 축소 지정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또 다 해야 되겠습니까? 지정 해제됐다, 축소 지정됐다라고 사무통지하고 공고, 열람 다 해야 됩니까? 다 해야지 알지. 그래야지 지정 해제됐고 축소된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효력 발생하겠습니까? 얘도 지정 해제 축소 지정도 언제 효력 발생하겠다? 예, 얘도 공고일 즉시 발생해요. 그럼 최초의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재지정이랑 축소 지정이랑 지정 해제는 공고일 즉시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일단. 그리고 재지정의 경우에만 심의전 의견 청취합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만. 그리고 이렇게 통지 이런 것들은 다 해야 되고 심의는 다 거쳐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지정 절차. 자, 지정과 지정 절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허가 대상 거래라는 게 있어요. 허가 대상 거래. 자, 허가 대상 거래는 모든 거래에 허가 받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래인 경우에 허가 받냐 이 말이지. 자, 기본적으로 허가 구역 내의 토지. 일단 허가 구역 내의 토지는 돼야 되겠습니까? 허가 구역이 아니면 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되어야 허가 받는 거잖아요.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에요. 권리가. 소유권 또는 지상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소유권,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 관한 거래일 경우에만 허가받는다 이 말이지.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전세나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거는 허가 받습니까? 안 받죠?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관한 거래만 허가 받는다고. 되겠습니까? 두 가지. 소유권하고 지상권. 그리고 이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권리 포함. 요 두 개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포함되어 있다. 하여튼 소유권하고 지상권이에요. 허가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권리는 허가 안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 또는 설정. 소유권 이전이고 지상권 설정이겠죠. 이전 또는 설정인데 자,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돼요. 유상이, 대가를 받는 것이 유상이죠, 유상. 유상이에요, 유상. 자, 대가를 안 받고, 돈을 안 받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계약이, 대표적인 게 어떤 계약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직 민법에서 안 배웠습니까? 자, 계약인데, 유상계약인데, 계약인데 대가를 안 받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대표적인 계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증여입니다. 증여.
증여. 참 뭐라 했습니까 지금 저? 증여. 증여는 계약입니까? 증여 공짜죠? 계약입니까? 계약입니다. 증여 계약이에요. 계약입니다. 근데 돈을 받습니까? 증여 뭐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안 되게 돈 안 받으면 증여는 무상 계약이에요. 증여는 계약인 계약이에요. 법률 규정이 아니라고. 법률 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 규정 같으면은 민법에서 이제 상속이나 경매나 판결이나 있죠. 이런 것들이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법률 규정이고, 얘는 증여는 계약인데 무상 계약이지. 돈을 안 받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증여계약은 허가를 안 받는다 이 말이지. 왜?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증여도. 근데 허가 안 받는 이유는 무상이라서 그래요. 유상만 허가받는 거야. 유상. 공짜인데 무슨 돈도 안 받고 가는데 무슨 투기 우려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투기 방지, 투기가 아니잖아. 지금 돈이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자,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 이제 계약 또는 예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계약 또는 예약. 계약이 돼야 돼요. 계약. 그러니까 유상 계약이지. 쉽게 얘기하면 유상 계약. 계약이 아니면서 소유권 넘어가는 거 있습니까? 계약이 아니면서 소유권 넘어가는 거 대표적으로 경매예요. 경매 계약 아닙니다. 경매 무상입니까? 유상이에요. 소유권 넘어가죠? 허가 안 받습니다. 왜? 계약이 아니라서. 계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경매는 허가 안 받습니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래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다 맞아야 허가 받네.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또는 지상권 돼야 되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데 유상이면서 계약이 돼야 돼요. 예약 포함하고. 예약도 허가받는 이 말이지. 예약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일단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허가 대상 면적이 있어요. 허가 대상 면적. 여기 보니까 아직 개정이 좀 안 됐던데, 허가 대상 이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개정이 막 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요렇게 된다 하더라도, 요렇게 허가 대상 거래라 하더라도 허가 대상 면적이 허가 대상 면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 안 받습니다. 일정 면적이 초과돼야 돼요. 허가구역 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면적이요. 자, 그 면적이 이제 약간 개정이 지금 되는데 아직 이제 법을 보니까 법제처에 개정이 안 됐던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 전국토 있죠? 여러분 공부 시간에 나오는 우리나라 전국토가 일단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의 지역으로 나뉩니까? 네. 그거 한번 했죠? 네. 용도지역. 우리나라 전국토가 네 개로 나뉘어요. 뭐로 나뉩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야, 그래도 뭐 이제 입문 과정에서 지금 막 공부 막 진짜 막 하는가 봐. 막 공부 막 어렵다고 막. 자, 공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나중에 안 쓰시어. 나중에 우리 중개사법이요 막 취입점 나오잖아요.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중개사법 취입점 나오면 이거 불안합니다. 그런 거 알 수 있어. 8점 넘게 나오면 좀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공법이 막 5점 나온다 하더라도 관계없다. 공법은요, 여러분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돼요. 공법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공법은 약간 꾸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법은요. 네, 적당하게 하고 좀 이제 투자는 하긴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이제 좀 이렇게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빨리 잊어버리니까 공법은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이제 잊어버립니다, 진짜. 돌아서면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도시지역, 우리는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 도시지역 외. 이렇게 이제 일단 두 개로 구분해서 허가 대상 면적이에요. 허가 대상 면적. 자, 도시지역은 다시 네 개로 나뉩니까? 뭘로 나뉘죠? 첫 번째가 주거지역, 두 번째가 상업, 세 번째가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 주상공록 이렇게 외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미지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각 도시지역 안에 있는 각 지역에 따라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주거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적혀있는 면적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초과. 자, 주거지역 경우에는 지금 현재 180제곱미터 초과예요. 자, 허가구역이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180이 초과되어야 허가받습니다. 그럼 180까지는 허가 안 받네. 이 부분이 약간 이제 개정될 건데 좀 이제 축소해가지고 60으로 좀 개정될 건데 일단 이렇게 외워주고 180 초과, 그러니까 주거지 180 초과,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예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초과예요. 공업지역이요. 녹지지역은 100 초과입니까? 그 다음에 미지정은 90 초과예요. 일단은. 자, 여기 이제 요 숫자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면적이 좀 축소돼요. 허가구역 면적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 개정되고 여기는 이제 개정이 안 될 건데 여기가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관농자네, 관농자. 관농자죠. 관농자 안에 농지다. 관농자 안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다 그러면 얼마? 250입니까? 250제곱미터 초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야는요? 임야는 500이네, 그죠? 500입니까? 아, 틀렸네. 500, 1000이죠. 50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여기 1000제곱미터 초과. 1000제곱미터 초과. 세 번째가 기타가 얼마예요? 250이다, 이 말이지. 요거는 이제 안 바뀔 거고, 요거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지역 4가지, 5가지, 미정까지 요거랑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임야, 기타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요게 초과되어야 허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거 초과 안 하면 허가 안 받는 거지. 일단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허가 절차만 볼게요. 허가 절차까지. 5번째입니까? 허가 절차. 자, 허가 절차인데 자, 허가를 받고 싶다. 허가 받으려는 자. 자, 허가 받으려는 자가 일단 허가 신청서가 있겠지, 그죠?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약에 대한 계약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계약 내용. 그 다음에 토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금 조달 계획. 취득자금 조달, 자금 조달 계획.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를 해서 여기 이제 당사자 공동이에요. 당사자 공동이라면 이제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 공동이 어디로 가느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군구에다가 제출한다 이 말이지. 지금 말하는 건 제목이 허가 절차잖아.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 허가 받고 싶다. 어디 가야 돼? 네, 그 허가구역 토지 소재지 시군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굽니까? 허가권자라 이 말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국장은 허가구역의 지정권자고, 시도지사도 지정권자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허가 받으려면 시군구로 가야 됩니다. 되겠죠? 그것도 당사자 공동이 이 말이에요.
제출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장공사구청장이 자 여러 가지 첨부 서류를 딱 제출받겠죠. 자 그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이 있어요. 그게 며칠이냐면 15일이에요. 15일 이내에 3개 중에 1개는 해야 됩니다. 3개 중에 1개. 첫 번째가 허가를 해주든지, 두 번째는 불허가를 처분하든지, 세 번째는 선매 협의를 진행해야 돼요. 자, 허가 무슨 말 알죠? 허가, 그다음에 불허가. 선매 협의란 말은 허가 신청된 토지가 국가가 필요한 토지다. 국가가 필요한 토지다. 공익사업용 토지다. 국가가 도로를 넓히는 데 사용한 토지다. 그러면은 그 공익사업용 토지라서 국가가 사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사인 간의 거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선매 협의가 진행돼야 된다 이 말이지. 3개 중에 1개 진행해야 되네. 그러면 허가 처분했으면 뭘 줘야 돼? 허가증 줘야죠. 허가증을 발급해줘야 돼요. 불허가 처분했으면 불허가 했다고 불허가 처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돼요. 불허가 했다고.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선매 협의 사실을 또 통지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1개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15일 이내예요. 15일 이내. 15일 이내 3개 중에 1개를 해야 되는데 요 15일 이내에 아무런 절차가 없다. 3개 중에 1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러니까 15일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뭐가 있는 곳으로 가요? 허가가 있은 곳으로 가. 자,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날 바로 허가증을 발급해 줘야 됩니다. 허가증 발급. 허가 처분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허가증 바로 발급이에요. 지체 없이. 그 다음 날. 이렇게 조치가 취해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 사람.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그럼 언제까지 하냐면 처분일로부터 1월 이내 합니다. 1월 이내.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1월 이내. 당연히 시군구에다가 가겠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요거는 이제 1월달에 할게요. 불허가 처분 받았죠? 불허가 처분 받았다 그러면 이게 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 불허가 했으니까 계약을 못 하는 거죠. 난 자꾸 이제 팔아가지고 이걸 지금 어디 써야 되는데 못 팔았으니까 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시군구청장한테 네가 사라고,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국가가 사라고 내 토지를 사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니. 그거는 1월달에 볼게요. 2월달에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국가 네가 사라 이 말이지. 자, 그때 그 과정이 또 있고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허가 절차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즘 허가 절차 이외에 이제 선매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의무라든지 이행 강제금, 그 다음에 포상금에 관한 제도, 그 다음에 자진 신고에 대한 감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정도 둥둥 남았어. 그거 외에는 거의 다 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관련 내용만 한번 꺼볼게요.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 있잖아, 그죠? 허가구역의 지정 및 효력 발생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정권자예요. 이 두 사람이요. 자, 어느 지역에다가 지정한다 했어? 투기적인 거래 성행. 그렇죠? 투기.
그 밑에 지가 급격히 상승 있죠. 지가가 급격히 상승. 그 옆에 우려 지역이 있네. 자, 중요한 거죠. 몇 년? 5년 이내의 기간이에요. 5년 이내의 기간. 딱 5년 단위가 아니라는 거지. 5년 이내의 기간 정해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그 밑에 줄에 보세요. 공고일. 지정 같은 경우에 공고일로부터 며칠 후에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돼 있고 그 밑에 줄에 동일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다. 그럼 누가?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그 밑에 다만 해가지고 이제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정한다. 그러면 누가? 국장이 마지막 줄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양가로 2번에 허가 대상, 허가 처분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허가구역 내에 일정한 기준 면적 초과. 이 기준 면적이 허가 대상 면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영도 지역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로 구분해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구역 돼야 되고 어떤 권리 두 가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자, 유상이래, 유상. 예, 무상은 허가 안 받습니다. 유상이면서 뭐가 돼야 돼? 계약이 돼야 돼요. 계약이 아니면서 소유권 넘어가는 거, 경매 같은 거는 허가 안 받습니다. 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예약 포함하고 그래도 있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거래 당사자가 어떻게 하랬어요? 공동으로 시군구에다가 제출해라 이 말이죠. 허가 신청서를. 그래서 네, 나머지는 됐고, 자, 여기까지 됐고, 뭐 입문 과정이니까는 뭐 다른 거는 별로 안 나와 있네, 그렇죠? 또 딸랑 막 한 바닥밖에 안 나와 있네. 원래 많은데 그죠? 하여튼 요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다 숙지해야 돼, 요거를. 그래서 2개월마다 이제 쭉쭉 할 거니까 계속. 근데 잘 또 잊어버립니다, 이 부분.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대답을 또 이렇게 막 또 하면서 이렇게 공부가 돼야 하면서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뒤에 한 장 넘겨보면은 94페이지에 이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있죠? 요거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요것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